들어야만 입장 가능한 신비롭고 몽환적인 마을 달러구 특급 백화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테스트 센터의 초가 코너. 여름 날씨가 무르익어 하늘 중에 가장 햇빛이 쨍쨍하고 무더운 날이었다. 달러구 특급 백화점의 직원들은 자유롭게 점심시간을 보냈다. 페니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을 만드는 셰프 그랑봉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이번 주에만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피자 세트를 먹을 수 있는 데다 선불로 계산을 하면 식후에 진한 자두맛 아이스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쿠폰까지 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안쪽 자리는 먼저 온 사람들이 몽땅 차지해버리는 바람에 페니는 미지근한 바람만 살짝 불어오는 테라스 자리에 앉았다. 오늘의 점심 식사 메이트는 모그베리와 모테일이었다. 밀린 주문 덕분에 세 사람은 한참 동안 피자가 대체 언제 나올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 모그베리님, 셀링글럭의 지구멸망 시리즈가 할인 코너에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팔아도 자꾸 늘어나요. 3층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멸망하는 꿈만 팔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모테일, 알았으니까 점심시간에는 닥달하지 말아줘. 나도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그렇지 않아도 3층의 제작자들 몇 명과 긴급회의를 하기로 했어. 회의하러 테스트 센터로 가시는 건가요? 민원관리국 위에 있는 그 컨테이너 말이에요. 저도 거기 꼭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모테일이 모그베리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면서 능글맞게 물었다. 더우니까 조금 떨어져서 얘기해 줄래? 그들이 일 얘기를 하는 동안 페니는 아침에 다 읽지 못한 일간지 꿈보다 해몽을 펼쳤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일간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그늘을 만들어서 읽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 선물할 꿈을 고를 때는 아래의 한 가지만 만족해도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 1. 다시 봐도 좋은 영화처럼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껐을 때도 의미가 있을 법한 내용. 2. 꿈꾸는 사람 개개인을 위한 맞춤 형태. 3.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고 꿈이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내용.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이라면 무리해서 사랑에 관한 꿈을 선물하지 않는 게 좋다. 상대가 지나간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페니는 나중에라도 꼭 적어둬야겠다고 생각하며 한쪽 귀퉁이를 접어두고 일간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피자와 얼음컵, 주스를 담은 쟁반을 들고 점원은 땀을 닦으면서 서 있었다. 페퍼로니 피자 어느 분이세요? 저예요. 페니가 점원이 자신의 피자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일간지를 옆으로 치워주며 대답했다. 페미는 점원이 주스를 내려놓자마자 얼음컵에 가득 따라 벌컥벌컥 마셨다. 나도 잠깐 봐도 될까? 모테일이 페니가 옆으로 치워놓은 일간지를 집어들었다. 물론이지. 재미있는 소식이라도 있어? 모그베리가 자신의 몫으로 나온 시금치 피자를 덥석 베어 물면서 말했다. 지저분하게 흘러내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피자와 함께 모그베리 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글쎄요, 그다지 흥미로운 건 일간지가 다 그렇죠. 매일매일 재밌는 기사를 쓰는 건 무리니까요. 아, 다들 읽어봐요. 비고님이 상을 받았어요. 모테일이 일간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활짝 펼쳐서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달러구 특급 백화점 2층 추억 코너의 꾼들. 에디터 10명의 만장일치로 성분이 가장 좋은 꿈에 선정돼. 2층 추억 코너의 매니저인 비고 마이어스 씨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추억이 나오는 꿈에는 불필요한 첨가물도 자극적인 효과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개운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면 추억 코너의 꿈을 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놀랍게도 비고가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낀 사진까지 실려 있었다. 사진 속의 비고는 이제야 상을 받은 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대체 언제 이런 인터뷰를 한 거죠? 성분이니 첨가물이니 화장품도 아니고 이런 건 다 뭐고요? 페니가 기사와 모그베리를 번갈아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꿈을 만드는데 수많은 재료가 들어간다는 건 너희도 알지? 몰입도를 높이거나 화질을 선명하게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료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재료든 지나치게 많이 쓰면 부작용이 따르기도 해. 꿈에서 깨기 힘들어진다거나 오히려 꿈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지. 그래서 새로운 꿈이 출시되기 전에는 각 성분에 대한 함유량도 전부 검사받아야 돼. 하지만 우리 백화점 2층 추억 코너의 꿈 얘기라면 다르지. 사람들의 추억은 아주 소량의 재료만으로도 어제 일처럼 선명한 꿈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꿈을 꾸는 본인의 기억이기 때문에 현실과 충동을 일으키거나 해롭지도 않다는 거야. 정보공시법에 따르면 정보공시법은 또 뭐죠? 정보공시법은 1995년에 제정된 법안이야. 상품의 겉 포장에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지. 상품 제목, 제조일자,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추가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101가지 자극성 재료에 대한 함량, 제작자 이름을 표기하게 되어 있어. 내 생각에 이 법안을 만든 사람은 꿈 포장지가 2m는 되는 줄 아는 것 같아. 심지어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생략하고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 안내해도 된다는 이상한 예외 조항까지 있지. 덕분에 사람들은 자극성 재료에 대한 표기를 생략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상품 제목을 길게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모그베리가 숨도 쉬지 않고 달변가처럼 설명했다. 그걸 다 외우고 다니세요? 내가 괜히 최연소 매니저가 됐겠니?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꿈을 만드는 재료들을 실제로 본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테일은 애써 아둔한 표정을 지으면서 모그베리의 눈치를 살폈다. 페니는 모테일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런가? 좋아.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나랑 같이 테스트 센터로 가자. 테스트 센터에 꿈을 만드는 재료들도 제법 마련돼 있어. 대신 회의할 때는 산만하게 굴지 말고 진지하게 앉아 있어야 돼. 애초에 구경이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 말을 해주시길 기다렸어요. 모테일이 포크와 나이프를 양손에 들고 씩 웃었다. 회의가 순조롭게 끝나면 재료를 구경할 시간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스피도가 4층에서 쓸 재료들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꽤 목록이 길더라고. 잘됐다. 너희가 날 도와주면 되겠어. 거기엔 꿈을 만들 때 필요한 오감 재료가 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 재료도요. 제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신난 모테일이 흥분해서 입안 가득 음식이 든 채로 떠들었다. 필라프의 바바라나가 테이블 반대편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시간은 되겠어? 다음 주 수요일이야.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꿈 제작자 대표들과 약속이 이미 잡혀있거든. 워낙 바쁜 사람들이잖아. 저는 월말이라 괜찮아요. 이번 달 판매 목표는 벌써 달성했거든요. 다음 주 일주일 내내 휴가를 내도 5층의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한 수준일걸요? 페니, 넌 어때? 저도 가고 싶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라면 오전에 일을 일찍 끝내면 외도 아주머니도 허락하실 거예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 페니. 그런데 어떤 회의예요?
민원에 관한 인인가요? 3층에도 민원이 꽤 들어왔던 것 같은데. 페니가 물었다. 맞아. 너희도 민원관리국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얘기가 통하겠네. 모그베리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어놓은 종이를 꺼내서 보여줬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민원 등급 2단계.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는 수준. 수신. 달러구트 꿈 백화점 3층. 참조. 셀링글럽 촉데일. 키스그루어. 셀링글럭의 외계인의 지구친구. 상황에 대한 극도의 긴장으로 식은땀 발생 및 기상 후 15분간 두통에 시달림. 척데일의 오감이 번쩍 야릇한 꿈. 과도한 몰입으로 침대에서 추락, 경미한 타박상 발생. 키스그로어의 두근두근 버스 여행. 꿈속에서 버스 옆자리에 탄 사람이 잠들자 깨지 않도록 무리해서 어깨를 내어줌. 그 후유증으로 기상 후에도 어깨와 목이 뻐근함. 본 보고서는 잠결에 횡설수설하는 민원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일정 부분 담겨 있습니다. 전부 다 내가 팔았던 꿈이야. 모그베리가 머리를 긁적거렸다. 셀링글럭의 지구멸망 시리즈만 골칫거리인 줄 알았는데 다른 꿈들도 말썽이군요. 모테일이 말했다. 회의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다들 실력도 자존심도 대단한 제작자들이니까. 그건 그렇고 키스그로어가 만든 두근두근 버스 여행은 정말 걱정이야. 판매를 중단해야 할지도 몰라. 출시하자마자 민원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 여자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여자는 꿈속에서 버스의 2인용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꿈속에서 탄 버스는 낯선 오솔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 상태가 엉망인지 자꾸만 덜컹거려 엉덩이가 아팠다.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여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있는 남자였다. 남자는 여자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앞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꿈속의 여자는 그 남자와 이제 막 설레는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현실의 상황이라면 이 남자가 누군지 가장 궁금했겠지만 어쩐지 남자의 존재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자꾸만 현실적인 생각이 꿈의 흐름을 방해했다.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난 멀미 때문에 항상 지하철만 타는데. 꿈을 꾸는 도중에 생각이 엉뚱한 곳에 미치자 걷잡을 수 없이 딴 생각이 마구 끼어들었다. 이제 잠든 여자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의 불쾌한 기억까지 떠올랐다. 낯선 사람은 여자에게 기대어 꾸벅꾸벅 졸다가 어깨에 흥건하게 침을 흘려놓고 후련히 떠났다. 여자는 갑자기 몰입이 깨지면서 기대어 잠든 남자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슬쩍 틀어냈다. 하지만 남자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잠든 모습조차 아주 근사한 남자였지만 대체 이런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어떻게 이렇게 남의 어깨에서 잘도 자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설레긴커녕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시작했다. 여자는 밤새도록 억지로 어깨를 내어주는 꿈을 꾸다가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다. 꿈에서 남자가 기댔던 오른쪽 어깨가 깨어나서도 뭉친 듯이 불편했다. 어깨가 아파서 그런 꿈을 꾼 건지 아니면 그런 꿈을 꿔서 어깨가 아픈 건지 인과관계가 정리되질 않았다. 꿈이라는 복잡한 뇌의 활동과 자신의 잠든 신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여자는 아주 잠깐 동안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다시 잠들고 말았다. 다음 주 수요일, 페니는 다행히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상쾌하게 백화점을 나섰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컴퍼니 구역으로 가는 열차는 한산했다. 탑승객은 녹틸르카 둘, 그리고 페니, 모테일, 모그베리 뿐이었다. 모그베리님은 오늘처럼 제작자들이랑 자주 회의를 하세요? 밥 먹듯이 하지.
우리 가게에서 컴퍼니 구역에 제일 자주 가는 사람이 아마 나일걸? 난 3층의 다이나믹한 꿈들을 정말 좋아하지만 잡다한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야. 촉각 수위도 잘 맞춰야 하고. 페니와 나란히 앉은 모그베리가 한숨을 쉬었다. 촉각 수위요? 페니가 물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쉬울까? 만약에 꿈을 꾸면서 적이 쏜 총에 맞았다고 치자. 깨어나서 총에 맞은 부위가 실제처럼 고통스럽다면 무서워서 꿈을 살 수 있겠어? 페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당연히 통증을 포함한 촉각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야겠지? 꿈에서 느끼는 감각의 크기가 실제와 같을 필요는 없어. 오히려 촉각에 한해서는 그러면 안 될 때가 더 많아. 하지만 제작자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촉각 수위를 슬금슬금 올린단 말이야. 생각한 느낌을 구현해내고 싶은 욕심이겠지. 그래서 앞각이나 통각 따위를 통틀어서 촉각에 대한 수위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 거야. 민원관리국에서 발의한 특별법인데 지금도 계속 강화되고 있어. 예전 같으면 키스그로의 두근두근 버스 여행 정도는 2단계가 아니라 1단계 민원으로 분류됐을 거야. 모그베리가 콧등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말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정말 덥다. 아찔한 내리막에서 열차가 시원하게 달려줬으면 좋겠어. 차장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녀는 내리막에서 평소보다 반항심을 적게 사용했다. 열차가 내리막을 세차게 달리자 페니 일행은 소리를 지르면서 즐거워했는데 같이 탄 녹틸루카들은 빨랫감이 몽딱 날아가면 어쩔 뻔했냐며 차장에게 투덜거렸다. 녹틸루카들이 세탁소 앞에 전부 내리자 열차에는 페니와 모텔 그리고 모그베리 세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암벽위의 매점 주인이 자양강자제를 들고 의욕 없이 판매를 시도했지만 페니는 사지 않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좌우로 시차게 흔들었다. 그럼 남은 신문이나 공짜로 가져가요. 주인이 선심 쓰듯이 말하면서 열차 안에 던져주듯이 주었다. 점심시간도 지나버려 쓸모없어진 식단표가 신문 사이 떨어졌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종이도 떨어졌다. 붉은 광택이 감도는 화려한 광고지였다. 30가지 감정을 넣은 눈송이 아이스크림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삶을 바꿔줄 포춘 쿠키도 있습니다. 선착순 증정. 불시에 나타나는 빨간 푸드트럭을 놓치지 마세요. 그건 뭐야? 페니가 발밑에 떨어진 광고지를 주워들자 모테일과 모그베리가 동시에 물었다. 그냥 흔해 빠진 광고지요. 점심 식단표도 모자라서 광고도 끼워 파나봐요. 잠시 후 오르막을 올라 컴퍼니 구역에 도착한 세 사람은 곧장 테스트 센터로 향했다. 나무 밑동처럼 생긴 민원관리국 위에 태풍의 나라와 안착한 것 같은 컨테이너들이 그들의 목적지였다. 중앙 광장은 물론이고 민원관리국도 달러구트와 왔을 때보다 한산했다. 아마도 한창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다들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녹색 식물이 가득한 1층 민원관리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테스트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입증을 확인하겠습니다. 2층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이 세 사람을 맞이했다. 세 사람은 목에 걸고 있던 출입증을 내밀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트 센터는 이전에 이용해 보셨습니까? 안내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내는 괜찮아요. 제가 이용해 봤어요. 모그베리가 사양했다. 네, 알겠습니다. 코너마다 직원이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모든 재료는 입구의 계산대에서 먼저 계산하신 후에 여기서 사용하시거나 밖으로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각 테스트 코너의 작업실은 일주일치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층 테스트 센터는 내부를 한눈에 보기 힘든 구조였다.
밖에서 봤을 때 서로 위태롭게 걸쳐져 있던 컨테이너의 맞닿은 부분은 각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층수로 따지자면 총 3개의 층으로 나뉜 구조였다. 무그베리가 상하좌우로 분산된 공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는 식각, 여기는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재료들이 구분되어 있어. 꿈에 나오는 어떤 감각을 테스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야. 각 재료의 코너마다 개별 작업실이 완비되어 있지. 작업실은 100% 예약제로 운영돼. 청각 테스트 코너는 항상 작업실을 예약하기 힘들어. 페니는 밖에서 봤던 알록달록한 컨테이너들 하나하나가 특정 감각을 테마로 한 별개의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저걸 봐, 페니. 아이디어가 좋은데? 우리 가게에도 도입했으면 좋겠어. 모테일이 페니를 톡 건드리더니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건 각 층에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계단 아래에 수직으로 늘어져 있던 수많은 도르래였다.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양동이가 1층에서 3층, 또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으로 소리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출입문 맞은편에 있는 대형 미끄럼틀이었다. 3층에서 1층으로 어떤 여자가 경쾌하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다. 깔끔하게 착지한 그 여자는 바짓단을 오른쪽으로 탁탁 털어내고 유유히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내 친구들은 촉각 코너와 가장 가까운 작업실을 예약했다고 했어. 어서 가자. 무그베리가 앞장섰다. 여기 있는 후각 코너를 지나서 시각 코너를 통과하면 촉각 코너에 도착할 수 있어. 페니는 후각 코너에서 풍기는 온갖 냄새를 맡느라 코가 피로해질 지경이었다. 모테일은 중간중간 걸음을 멈춰서 회전식 선반에 종류별로 꽂혀있는 조향 키트를 들고 킁킁거렸다. 조향 키트는 초보 제작자들이 사용하기 좋아. 배경을 만들어내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꿈을 꾸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배경을 불러내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기억을 불러내는 데는 익숙한 향기만 한 게 없거든. 맞아요. 저도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꽤 있어요. 페니보다도 어려 보이는 젊은 제작자 2명이 브랜드가 다른 조향 키트 몇 가지를 놓고 서로의 것을 비교해보면서 구입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들은 주머니를 털어 가진 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세고 있었다. 레시피북도 사고 싶은데 30실이 모자라. 한 명이 울상을 지었다. 후각 코너를 담당하는 직원이 2사람 옆에 서 있었다. 조향 키트를 사면 몇 가지 대표적인 향에 대한 조향 레시피도 같이 드리고 있답니다. 밥 짓는 냄새나 신문지의 잉크 냄새, 수산시장 특유의 냄새 같은 거요. 그리고 향기는 손님들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 어떤 고객을 위한 꿈을 만들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후각 코너를 담당하는 직원이 초보 제작자들 곁에 서서 신나게 설명했다. 아마도 베테랑 제작자들에게는 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간 갈고 닦은 지식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대상을 찾아 기쁜 모양이었다. 중간중간에 이글루처럼 둥근 천막들이 보이지? 무그베리가 걸어가면서 말했다. 저 천막들이 모두 작업실인가요?